겨울인데 무슨 봄바람 타령이냐 싶죠. 지금 이렇게 추운 리튬 관련한 종목들에게는 빠른 봄바람이 필요합니다. 뭔가 따뜻한 온기를 불어줄 만한 뉴스가 밤사이 전해진 것 같긴 한데요. 테슬라가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게 또 전기차 관련한 이슈는 아니더라고요. 네, 저한테 질문하기 무서우시죠? 왜요? 안 무서워요. 아, 진짜요? 네. 자, 그럼 사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널이라고 부르죠.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어찌 보면은 하단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저 차트를 이 화면에 띄워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도 그리고 작년부터도 움직임이 어찌 보면은 이게 박스를 이제 작년 초에 거의 이제 $100를 가님한 얘기가 나오다가 쭉 반등을 줘서 $300를 찍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거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저점이 떨어지고 고점이 떨어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추세는 하락이다라고 하고 이 채널이 아직까지 뒤집어진 게 아닌 상황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200라고 하는 좀 상징적인 숫자를 완전히 뚫고 내려갔죠. 그러고 난 뒤에 어찌 보면은 여기서부터 더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롱숏 힘싸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와중에 주말 사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테슬라도 AI 한다. 원래 했잖아요.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5천억이 넘는 돈을 AI, 특히 엔비디아에다가 지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엔비디아의 칩을 산대요? 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AMD도 살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AMD도 사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와, AMD와 엔비디아는 대단한. 메타도 산다 그랬잖아요. 네. 다 사네요. 약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조 단위가 넘는 그런 발주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올해에 테슬라가 또 5천억을 더 주문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테슬라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요 관련돼 가지고 로봇도 개발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테슬라가 도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기술의 발전 혹은 기술의 선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 그러면서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서 전기차를 더 팔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리는 얘기가 전기차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또 요새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유행을 아는 거잖아요. 뭐 가만히 있다가 AI 이렇게 던지면 시장이 와 이렇게 환호하니까 그걸 또 기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수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보여온 그 행보를 보면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한번 던져볼까? 네. AI? 약간의 그걸 즐기는 그런 모습도 뭐 보여왔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의문은 지금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AI건 차스타의 어떤 그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투자, 대규모 투자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체는 전기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올해 수익률이 일반 내연기관차 업체들보다 밑돌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 반등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사실 실적 가이던스도 내놓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라고 보는 시각적으로 지금 전체 애널리스트의 무게는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대까지 떨어졌지만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130대까지 더 목표 주가를요? 30% 추가 하락. 급락할 것이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은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오른 건 테슬라의 주가의 4%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떨어져서 단기적인 반등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고 보고요. 네. 또 뭐 관련된 이제 뭐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 이제 그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에 성공한 이런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온기가 도는 모습이긴 하지만 리튬 가격이 뭐 계속해서 최저 가격을 경신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는 기술적 반등 외에는 추가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정원 교수님은 오늘의 리튬 관련주 네. 미안해요. 자꾸 이런 질문만 해서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까요? 네, 저도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어쨌든 오르면 2차 전지 투심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한 13% 정도 빠질 때 우리나라 국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는 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P와 Q단에서 뭔가 진짜 명확하게 턴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리튬 가격은 말씀 주신 거 선물 가격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공급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늘 뭐 급등이 나올 만한 요인은 뭐 그나마 테슬라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마저도 이제 오전장이 좀 강하고 이제 점점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이름에 리튬자 들어간 게 한꺼번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리튬 포어스, 뭐 하이드로 리튬, 사실 시장에 자주 거론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데 이걸 또 급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한 6%, 7%는 저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는 소폭 반등, 에코프로 BM은 1% 하락, 그리고 LNF는 2% 반등. 뭐 의미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이 리튬 관련주, 네. 리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네. 공시를 살펴보시면은 1년 이내에 다들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네. 아. 원래 다른 일을 하던 기업들이 우리 리튬 리튬 사업 할 코인 타서.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제 종목명에 리튬을 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종목,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름은 예뻐요. 이름 예쁜 애가 잘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커머디티 시장에서 글로벌 커머디티 시장에서 정말로 광산을 들고 있고 정말로 유정을 들고 있으며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 그러면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이런 이슈들 정말 자주 부각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다들 매매만 하시고 거기에서 끝내시는 게 계좌 건강에 좀 이롭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교수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오르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기대할 만한 모멘텀, 테슬라 이렇게 4% 올라도 전혀 뭐 펀더멘탈에서는 변화가 없다.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맨 처음 했던 이슈와도 결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들 종목이 실제로 리튬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이 중심축을 이루는 종목이 무엇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시장이 정말로 그동안 뭐 가려졌던 저평가 종목군들을 부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된다면 성장도 없고 실제 사업도 없는 종목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에코프로처럼 실체도 있고 나름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밸류는 높은 종목군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도 고민이 필요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이슈를 얘기할 때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저 PBR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고 PBR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고 PBR 종목은 일본의 디스코가 보여준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 디스코 지금 PBR이 10배가 넘는데도 주가 잘 가고 있고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성장을 보여주면 만약에 저 PBR 종목이 약진하는 그런 장세에도 고 PBR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지금 고 PBR 종목의 성장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기아의 EV3가 많이 팔리던 아니면 뭐 테슬라가 다시 뭐 많이 팔리던 아니면 뭐 폭스바겐 모델이 많이 팔리던 어떤 그런 요소가 나타나야 이들 종목의 반전 요소가 있는 것이지 테슬라 뭐 잠깐 반등했다고 해서 이들 종목의 반등을 이끌어가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봄바람 제대로 불려면은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관련한 이야기들이 부디 전해지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고수입니다. 2차 전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손소호 고수, 리튬 가격 하락세 아직은 추운 겨울이다. 하자원 고수는 2차 전지 기준점은 여전히 테슬라다. 테이버 고수는 테슬라는 AI로 오르는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